네, 2021년 7월 1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개구리 정권 고발하고 싶네요. 원전 죽여놓고 전기 부족 걱정하고 있으니까 탈핵 선언을 해라. 제가 탈핵 선언 이런 책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탈핵 선언을 위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재난지원금 말고 원전을 지어서 일자리 만들어라. 문재인 정권이요. 오늘 제 주제입니다. 7월 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규모는 33조 원.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랍니다. 이 33조 원은 어디에 쓰냐 봤더니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7조 7천억 원을 쓰겠답니다. 3종 패키지가 뭐냐?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인 전국민 소비지원금으로 상당량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 4, 5, 6 기간이겠죠. 그때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금액이 있으면 그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월 10만 원 정도, 최대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전체 국민의 80% 정도인 1,800만 가구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상생국민지원금으로. 전 국민의 80%라 그러면 아주 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포함되겠죠. 그 4인 교육을 하면 100만 원 받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형편이 나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추가로 10만 원을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줍니다. 따라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4인 가족이라면 10만 원을 더 받아서 1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돈을 위해서 정부는 10조 4천억 원을 배정하겠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영업금지 등을 당한 소상공인 113명에게는 최저 1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희망복지금을 별도로 지급한답니다. 집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1인당 25만 원 플러스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영업금지를 당한 소상공인은 추가로 100에서 900만 원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3조 2,500억 원을 또 빼놨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상당히 쓰고 15조 가까이 쓰죠. 그리고 고용시장 안정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서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답니다. 이렇게 해서 40만 명에게 구직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죠. 일자리 주려면 기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기업이 돌아갈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가장 쉬운 건 원전 짓고 전기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측면에서 희망사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 또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을 위해서 4조 4천억을 쓰겠다. 그리고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12조 6천억을 쓰겠다. 따라서 이걸 쭉 더하니까 35조 남짓이 남습니다. 근데 이 33조 원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원래 세금이 잘 커질 거래요. 정부가 지금 뭐 공시지가 올려갖고 세금 쭉쭉 올리고 있죠. 그 초과세수가 31조 5천억이 되고 또 기금이나 세계 잉여금으로 35조 원이 마련되니까 이 중에 2조 원은 국가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33조를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아, 좋네요. 그래서 2조 원의 빚을 갚으면은 우리나라 국가 빚은 963조 9천억 원으로 1.0%포인트가 내려간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8.2에서 47.2%로. 이러한 안을 만들어 놓고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는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와 또 같이 나온 게 산업자원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올여름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 생산 증가, 또 기상, 날이 더울 거란 얘기죠. 전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 예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전기가 부족할 것이다. 이제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 경제가 돌아가겠죠. 또 정부가 저 재난지원금을 풀면 또 돌아가겠죠.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 에어컨 돌리고 하게 되면 전기가 팍 늘어나면 전기 부족할 수 있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철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수도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 시기는 가장 더운 8월 둘째 주가 아니겠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고장 수리하거나 정지 중에 있는 발전소를 정비해서
대처하겠다 그랬습니다. 김부겸 부총리 왈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사관실을 운영하겠다. 관계기관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 보관 시설과 접종센터의 전력 공급에 각별한 지혜를 기울여달라. 네,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는 아주 차게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전기가 없으면은 냉동 냉장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기 부족이 걱정된다고 정부는 너새를 떨었는데, 이러한 정부가 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안은 2050년쯤에는 석탄 발전소를 전부 다 없애겠다. 이 안은 석탄 발전소를 일부만 남기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 안의 차이는, 이란에서는 석탄 발전소는 제로가 되는 거고, 이 안에서는 석탄 발전소가 1.5%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거 거의 제로죠. 둘이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은 7%만 하겠다는 겁니다. 원자력은 탄소가 하나도 안 나오는 발전소인데 이걸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대요. 석탄은 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2050년 가게 되면 신고리 2, 3, 4, 5, 6, 신월성 1, 2, 신한울 1, 2 한 8개? 7개, 9개 정도만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30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원자력 확 죽이겠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그러면서 무슨 전기 부족을 걱정합니까? 전기 부족할 수밖에 없네.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부족하면 전기를 수입하겠다. 북한을 거쳐서. 참 한심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전기 생산해서 싸게 쓰고 남는 거 북한, 중국에 수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꾸로 국내 불안하게 만들면서 돈도 못 벌게. 원전 지으면 경제 확 살아날 거 아닙니까? 전력 수급 걱정도 없는데. 희한한 정권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월성원전 3인방이 있죠. 8개월 넘게 대전지검이 수사를 했다가 굉장히 기소안이 많이 시끄러웠던 그 사건. 최이봉, 백운규, 정재훈. 이 세 사람을 대전지검이 드디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주 논란이 많았었죠.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최재형의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백윤규 당시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내버려뒀다. 또 산자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넘겨받아서 대전지검이 수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의를 하고, 그게 못마땅해서 추미애가 이끄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윤석열 씨를 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사퇴하고 김어수 씨가 검찰총장이 됐는데 그도 부담을 느껴갖고 대전지검이 요청한 기소 승인을 보류했었죠. 때문에 신임 노정환 대전지검장과 이 수사를 한 수사팀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렇게 하다가 배인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로 회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배인규 장관은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에 넘기느냐? 바로 이걸로 기소해버리면은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게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됨으로 해갖고 이게 불법 지시잖아요. 나중에 한전 주주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기소를 안 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기소를 하게 된 건데, 마지막 기소 단계에 몰리니까 수사심의한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거기서 판단을 맡기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답답한 게, 월성 1호기 지금 멈춰 있는 거 저것만 돌려도요 올여름 전력 피크 넘어갑니다. 그때 세우기만 했지 아직 해체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으로 이걸 없애라 그러니까 그 죄를 물어야 됩니다. 월성 3인방 플러스 문재인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신월성 1, 2호기를 다 지어놨습니다. 근데 허가를 안 해줘서 못 돌리거든요. 그 허가만 해줘도 올여름 피크타임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탈핵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탈핵 정책은 책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부가 이게 참 시작할 때부터 이 모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던 건데, 우리는 강창호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월성 1호기 수치 조작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해직을 당했죠.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자로 인정이 됐지만 아직 복직은 안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월성 1호기 수치 조작은 한수원 내부에서 이게 너무 무리니까 한 간부가 노조에 알려줬습니다. 그때 노조위원장은 김병기 씨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김병기 씨의 노조에서 강창호 씨가 발표하는 걸로 했고, 강창호 씨가 국회에도 주고 언론도 주고 해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해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커지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된 거고, 대전제동이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책임을 묻고 죄를 묻을 수 있게 됐는데, 이거를 부담스러워서 검찰이 좀 정부가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실을 밝혀지게 한 거에 1등 공신인 강창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 걱정이나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웃기지 않습니까? 미친 탈핵 정책과 싸운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국 사회의 졸렬함이죠. 자, 지금 정부는 돈을 경기 부양에 퍼붓겠다는 겁니다. 재난지원자금으로. 그렇게 하면 경기는 살아나겠지만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 1년, 2년 동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원전을 죽여놔도 전기 부족이 안 발생해요. 근데 백신 다 맞았으니 이제 막 전기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탈핵 정책에 이제 빵꾸가 막 드러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름 비슷해서 헷갈리네. 월성 1호기 다시 돌리고 신월성 1, 2호기 지금 빨리 돌려도 전기 부족 해소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지금 없어 문제인데, 신한울 3, 4호기 공사 시작하면 돼요. 저 외국수 전기 사오려고 하지 말고, 경제도 돌아가고 일자리 생기고 정부가 재난지원금 안 줘도 돼요. 그 돈 갖고 나라 빚이나 줄이세요, 문재인 정권. 그렇게 하면 원전 기업들이 서플라이 체인이 돌아가잖아요. 부속품이 공급되고 하면서 살아난대요. 지병교부금은 그렇게 안 나눠줘도 됩니다. 나라 빚도 줄일 수 있고. 전기도 조기의 확보. 이거 안 해요. 참 웃기는 정권입니다. 저는 웃기는 7월, 8월이 올 거라고 보는데, 청개구리의 전성시대가 옵니다. 장마철이면은 청개구리가 엄마 말 안 들고 물가에 무덤 지었다가 개굴개굴 운다 그랬는데, 이제 개굴개굴 울게 생겼어요. 백신 맞으면서 경기 좋아지는데 전기 부족해가지고. 덥고 습한데 에어컨 키지 말라 그러겠죠. 그러나 문재인의 탈핵 정책이 틀렸다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겠죠. 탈핵 선언을 해야 되는데 죽어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여름의 키워드는 개굴. 제인. 매미 울음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